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돌멩이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솔 플라톤 독서토론 논술 수업의 보조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7월 1주차 수업 생쥐 루비나타 구출작전 요약입니다. 작가는 에스트레아 라몬이고 스페인 창작 동화입니다. 이 책의 사파는 이미정님 작품이고 출판사는 한솔교육입니다. 책 전체를 잘 읽고 이 요약을 들으면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장 루비나타는 특이한 빨간색 털을 가진 생쥐로 다른 회색 털을 가진 생쥐들과는 다르게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하수구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루비나타는 자신의 빨간 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루비나타에게는 데시데라따와 포스트다따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다른 생쥐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루비나따를 보호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루비나따를 소중히 여기지만 우정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고 숨어서 만나야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루비나따의 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루비나따는 혼자 다녔고 다른 생쥐들은 함께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거리 한복판에 있는 빨간 전등 같아 보였습니다. 루비나따가 사는 하수구에는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생쥐들이 있었습니다. 생쥐들은 루비나따와 같이 있으면 고양이 눈에 띌 것이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나따는 어린 생쥐로서 혼자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수구의 생쥐 식당에서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루비나따를 쫓아내며 비난했고 루비나따는 할 수 없이 메뉴를 보며 입맛만 다시곤 했습니다. 가난한 루비나따는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빨간 털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었으니까요. 2장 다른 생쥐들이 자고 있을 때 데시데라따와 포스다따가 루비나따에게 쓰레기로 가득 찬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함께 하수구를 돌아다녔습니다. 생쥐들은 더러운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며 씻지 않았고 물과 비누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생쥐들은 깨끗하다는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켰고 오드코롱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쥐구멍은 먼지, 찌꺼기, 오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으면 생쥐들이 살 수 없었습니다. 먼지, 찌꺼기, 오물은 생쥐들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물은 미끈거리고 끈적이는데 생쥐들은 이를 좋아했고 부자 생쥐들은 오물로 마사지를 받는 호텔로 휴가를 떠납니다. 루비나따와 친구들이 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엉망진창인 해결책만 내놓았습니다. 결국 가위손 미용사의 제안으로 루비나따의 깨끗한 붉은 털을 파리 날개 회색으로 염색합니다. 하지만 털이 자라면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바르셀로나 팀 깃발과 같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수구의 다른 생쥐들은 모두 레알 마드리드 팀인데 루비나따 혼자 바르셀로나 팀이라 생각해서 그의 털을 밀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루비나따는 겁이 나서 쥐구멍을 나가지 못하고 털이 자라면 파란색 털끝을 잘라버리며 다시 빨간 털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루비나따는 다양한 생쥐 서적을 읽고 따르며 교양이 있는 생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루비나따는 남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임을 알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3장. 데시데라따와 포스다따가 새벽에 몰래 루비나따를 만나러 왔을 때 경찰이 루비나따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데시데라따와 포스다따는 요강에 숨었습니다. 경찰인 오노라따 청장과 부하 생리들 사이에 대화와 아부가 계속되고 루비나따는 결백을 주장하며 변호사를 요청하지만 거부당합니다. 오노라따 청장은 빨간 털은 죄가 되며 광택 교도소로 데려간다고 말하며 루비나따를 체포합니다. 부하생쥐들과 데시데리따와 포스트다따라는 광택 교도소란 말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루비나따는 무서움을 느끼며 어릴 때 들었던 생쥐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쥐들은 그 교도소의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루비나따는 깨끗한 감방에 갇혔는데 감방은 소독제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생쥐들은 이런 깨끗한 환경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생쥐들은 끈적한 오물로 가득 찬 응접실에서 루비나따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공포의 감흥으로 소문이 났고 생쥐들에게는 역겨운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루비나따는 자신에게 말하며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비나따는 피곤해서 깨끗한 타일바닥에 몸을 누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4장. 북쪽 하수구 생쥐들은 루비나따의 체포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파리 날개색의 쥐는 털색 때문에 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땅딸막간 생쥐도 그 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위손 생쥐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외국 생쥐 샹부시드 데노는 오노라따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쥐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문사 르 피가로 렛의 기자였습니다. 하수구 생쥐들은 외국 생쥐를 의심하고 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털을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데시데라따와 포스트다따를 제외한 다른 생쥐들은 샹부시드 데논을 향해 달려들었고 샹부시드 데논은 빠져나가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쥐들을 따돌렸습니다. 샹부시드 데논은 화가 나면서도 루비나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생쥐들에 대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루비나따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노력하며 진실을 밝히는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5장. 샹부시드 데노는 호텔로 돌아와서 급히 물건을 챙겨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노라따 청장이 그에 대해 알았고 매우 화를 내며 그를 잡으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샹부시드 데논이 호텔을 나오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샹부시드 데논은 늦었다고 욕을 했지만 루비나따의 친구 데시데라따와 포스다따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샹부시드 데논은 빠르게 소지품을 챙겨 요강에 숨었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요강은 샹부시드 데논이 쓰레기장에서 사라질 때부터 그들이 만든 지부차였습니다. 데시데라따는 하수관을 따라 요강 지부차를 운전하고 샹부시드 데논을 하수구 맨홀 뚜껑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이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루비나따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시데라따와 포스트다따는 자부심을 느끼며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샹부시드 데논은 낮 동안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위험했지만 루비나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힘들게 움직였고 하수구로 돌아와서 냄새가 나는 소똥 로션을 바른 뒤 르피가로렛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6장. 다음 날 샹부시드 데논의 기사가 다양한 언론에서 다양한 언어로 보도되었고
하수구 연합의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사에는 오노라타 청장과 반데하 데 플라타 대통령이 하수구 연합 모든 생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 오물, 우정, 협약에 서명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사는 생지 루비나타가 체포되었고 무고한 생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비나타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의 유일한 죄는 빨간 털을 가진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루비나타를 구출하기 위해 독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루비나타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어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낙담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루비나타가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 오노라타 청장과 반데하 데 플라타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메시지는 정중하면서 명확해야 합니다. 루비나타가 겪고 있는 부당함을 알리고 즉시 석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수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7장. 생쥐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하수구 연합 곳곳에서 온 편지와 엽서가 광택교도소에 쌓였고 다양한 곳에서 온 편지들이 감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은 먼지와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건강이 좋아진 루비나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루비나타를 응원하고 그를 위해 행동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8장. 오노라타 청장과 반데하 데 플라타 대통령도 많은 편지를 받아서 비서 생쥐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편지와 팩스가 궁을 습격했고 정리할 수 있는 생쥐가 없었습니다. 루비나타를 석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비나타의 건강 상태를 묻는 메시지로 인해 쉴 새 없이 전화와 팩스가 울렸고 휴대폰 알람도 계속 울렸습니다. 북쪽 하수구의 생쥐들은 월급 인상과 업무량 감소를 요구하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이에 합류하여 루비나타를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착용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특별 코너를 만들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다양한 생쥐 캐릭터들이 루비나타를 지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페레스 생쥐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했고 하멜름 마을의 생쥐단체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고용하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생쥐들이 리본을 묶고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 대통령궁까지 행진하며 행진 도중에는 루비나타를 위한 멜로디가 연주되었습니다. 생쥐들은 반딧불을 불러 빛을 요청했고 음악에 맞춰 북쪽 하수구는 그 작은 불빛들로 가득 찼습니다. 북쪽 하수구의 생쥐들은 외국 생쥐들로 가득한 하수구를 보고 루비나타의 감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생쥐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졌고 다양한 털색의 생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정의, 오물, 우정, 협약 조항에 대한 회의를 열었고 데시데라타와 포스다타는 루비나타와 함께하기 위해 털을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9장. 데시데라타와 포스다타는 미용실에 가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잡지를 보면서 생쥐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잡지에는 피리를 부는 사나이와 루비나타의 이야기, 그리고 브레수미다 생쥐와 미시노라는 고양이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브레수미다 생쥐는 다양한 동물로부터 구애를 받았지만 이제는 장난스러운 관계를 끝내고 더 나은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데시데라따와 포스트다따가 잡지를 보는 동안 다른 생쥐들은 털 손질을 마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손 미용사는 루비나따의 친구들이라는 두 생쥐를 기억하고 무료로 염색을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두 생쥐는 털을 빨간색으로 염색하여 감옥에 있는 친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위손 미용사는 이 기회를 홍보에 이용하여 성공을 꿈꾸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른 아침에 북쪽 하숫가에는 빨간색으로 염색된 3마리 생쥐가 나타나게 됩니다. 10장 데시데라따 포스트다따 가위손 미용사의 계획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면 박수를 치고 먹을 것을 주거나 쓰레기장에서 음식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는 생쥐들이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물궁에서는 오누라따 청장과 반데아데 플라타 대통령이 생쥐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수구 연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북쪽 하수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빨간색으로 염색하기가 유행했습니다. 가위손 미용사는 돈을 많이 벌었고 잡아가는 생쥐가 많아져 교도소에 가둘 공간이 부족해지자 오누라따 청장과 반데아데 플라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비나따의 체포를 인정하지 않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제 하수구 조약을 이행하며 생쥐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루비나따는 석방되고 생쥐 다양성 지원청의 청장으로 임명되었고 콘서트를 열어 생쥐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생쥐들은 구출 작전 캠페인을 통해 콘서트를 준비했었고 루비나따가 등장하여 환호를 받았습니다. 에필로그 루비나따와 친구들은 하수구 연합을 돌아다니며 생쥐의 권리와 국제 하수구 조약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루비나따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편지를 써준 생쥐들을 찾아가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렛펜낫 하수구의 대통령이 생쥐 고문서에 진홍빛의 빨간색, 가장 훌륭한 색이라는 문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양이 미시노는 뿔의 수미다를 거의 잡아먹을 뻔했고 이렇게 해서 헤어진 뿔의 수미다는 페레지 생쥐와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모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